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자, 부동산 DJ 문을 엽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명성이 자자하신 황현 대표를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명성이 자장 황현입니다. 예, 일단 제가 한 달 만에 뵌 거죠, 저희가. 예, 맞아요. 그죠? 예, 한 달 만에 한번 뵀는데 또 이렇게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예,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네. 완전 여름 같아요. 예, 그죠? 여름 여름이죠. 날씨고, 여러분들 지금 여름 날씨에 지금들 뭐들 하고 계시는지 방송 열심히 봐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황현 대표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준비했으니까요. 좀 관심 가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좋은 내용을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뭐 점점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뭐 반반씩 갈렸다 그러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8일 관훈클럽에서 토론에서 이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서 DSR 규제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예. 네, 당연히 들어보셨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우리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네. DSR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제 이게 DSR 규제 완화가 이제 양날의 검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역전세가 일어나면서 뭐 평균적으로 한 집당 한 8천만 원씩 세입자한테 내줘야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규모로 따지면 사실 수십조 원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이제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갭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갭 투자를 통해 갖고 이제 수익을 창출하려고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역전세가 나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갭 투자자들이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집주인이 어려워졌는데 어떤 사람들 시각에서는 투자자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투기꾼이 어려워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인데. 그러면 본인은 돈 벌려고 자기들이 투자해놓은 돈으로 왜 세금으로 이걸 메꿔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들이 있을 거고. 맞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 많이 또 한 부류는 이제 긍정적인 번으로 보면 어쨌거나 이 역전세로 인해서 전세 시장이 무너지면 도미노로 매매 시장도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역전세로 인해서 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게 뭐 보증보험이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간에 그게 또 회수가 제대로 안 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세 시장뿐만 아니라 매매 시장, 건설 시장, 실물 경제까지 크게 파장이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정부 차원에서는 고민이 심각한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좀 피력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주택에 대한 DSR 완화는 사실상 저는 좀 오바인 것 같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진짜 역전세난이 나서 세입자도 어려워하고 집주인도 어려워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좀 일정 기간 DSR을 좀 완화해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게 하는 게 전체적인 큰 시장을 봤을 때는 좀 이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는데요. 정말 역전세로 고통을 받는 그런 당사자와 아닌 사람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건 양날의 검이라는 건데, 일단은 뭐 내가 당장 돈을 못 돌려준다라고 하고 이제 피력하는 것은 집주인의 의견만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사실상 이게 뭐 국가가 나서서 그 사람들 개개인의 일반적인 뭐 자금 흐름이라든가 금융을 다 들춰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믿고 좀 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자금이 있으신 분이 굳이 대출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DSR을 받으려고 할까요?
그렇지는 또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왜냐면 예. 이제 금리가 예, 예, 뭐 예. 무슨 제로 금리도 아니고 예, 예. 금리가 상당히 높은 지금 상황인데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돈으로 내주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서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요 얘기랑은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게 지금 우린 지금 역전세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부동산 DJ를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 가시려면 현상을 보지 말고 좀 방향성을 보셔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이 역전세라는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저는 2년 후에도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7천만 원, 8천만 원씩 돈을 돌려줘야지 되는 상황은 안 올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2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년 후에는 전세 물량도 감소했고 금리는 지금보다 낮아질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 자체, 공급되는 물량 자체들이 적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또 전세 배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의 전세 시장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시장을 바라보실 때 지금의 이런 뭐 다급한 상황이라든가 급박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안 좋은 상황만 보지 마시고 좀 롱턴으로 봐서 2년, 3년, 5년을 보고 좀 방향성을 보시고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첨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황현 대표랑 저랑 생각이 같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그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추세에 대한 얘기, 흐름,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이것만 보지 말고 이게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조금 거시적인 안목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예. 끝났나요? 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근데 지금 역전세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역전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역전세가 크게 올 초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크게 이렇게 난리가 날 것 같지. 근데 지금 대표적인 게 강남에 이제 그 입주 물량이 10,000세대 이상 되니까 거기서 역전세가 크게 벌어져서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값 떨어지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전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지금 올라가잖아요, 예전보다. 전세가 상승이 되면은 역전세의 위험도 좀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너무 기정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의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년, 3년, 4년 후를 좀 보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 역전세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금 역전세가 사실상 왜 일어났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집이 많아져서 역전세가 일어난 게 아니라 공급 대비 수요가 훨씬 많은 상황이거든요. 전세 시장이 사실상. 맞죠.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역전세가 왜 일어났냐면 하루아침에 돈의 가치가 사실상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값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게 역전세가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역전세 시장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왜냐면 몇 년 전에 헬리오시티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헬리오시티 그 역전세 난리 났었죠. 6개월이 안 갔습니다. 맞아요. 그 전에는 또 고덕동 주공아파트 입주 물량, 또 그 전에는 잠실 일대 어마어마한 엘리트부터 시작해서 파크리오 기타 등등 입주 물량.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헬리오시티 입주 물량 전에도 개포동 쪽에 입주 물량. 그리고 요런 것들이 우리가 최근 10년 동안 겪었던 역전세 시장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공부스러워 할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하나의 요식행위일 뿐이다. 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역전세만 일어났으면 이 정도의 시장 상황에서 이 큰 사태까지 안 펼쳐졌을 텐데, 문제는 이제 땅통전세가 같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시장의 파장이 좀 커진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역전세라는 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언제든지 지금이 아니라 5년, 6년 후에 또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의 입주 물량이 많아졌을 때는 그 지역에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다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이게 이제 정부에서 좀 어느 정도의 관여는 필요하지 않을까, DSR 풀어서라도. 맞아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제도를 이렇게 지금 추경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경호는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고요. 그러니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 전세제도 이제 뭐 수명이 다 했다 그래서 그 좀 이상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런데 전세 참 저는 답답한 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네. 옛날에도 있었고 그런데 그 전세 사기의 원흉이 마치 전세 제도인 양 이렇게 밀어붙여서 전세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거 상당히 좀 너무 이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 대출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세 대출이 문제인데 그 애꿎은 전세 제도를 지금 탓하는 전세 제도 한 가지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네. 전세 제도가 없어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 냉정한 시각으로 그러니까 전세제도를 없애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법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를 사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그냥 이렇게 이거 많이 듣던데. 아니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전세제도라는 거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파장된 제도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 가격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매매 가격은 거품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세 가격은 실거래가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전세 가격은 거품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실거주. 네. 그러니까 이 전세 제도를 강압적으로 없애려면 법으로 정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세를 사는 사람,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부로 전세를 주는 집주인이나 세입자한테는 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지 않은 이상은 전세 제도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안 없어진다. 사라지기는 불가능하다. 0%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 저랑 뭐 생각이 전세자금 대출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전세제도는 자연 발생적으로 시장 원리에 의해서 남아있을 것 같다. 네. 전세제도는 뭐 우리나라만 있는 고유의 아주 저는 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세제도가 역적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하여간 조금 사고를 저는 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이 소위 어떤 일의 중심을 맡고 있는 이런 분들이, 즉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좀 사고를 갖다가 좀 넓게 폭넓게 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질문요. 최근 거래가 늘고 집값이 반등하면서 바닥론이 힘이 실리고 있는데 전문가들도 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표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바닥은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닥은 확인했다. 네, 바닥을 확인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10억짜리 평균, 서울 이제 34평, 이제 국민평형 기준으로 그냥 평균 가격을 10억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 10억이었던 주택 가격이 작년 11월 달부터 추락을 하기 시작해갖고 그게 6억까지 떨어졌거든요. 사실상 이게 마트도 아니고, 뭐 마트에서 수박 파는 것도 아닌데, 주택 가격이 40%나 할인된 가격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그 물량이 11월부터 시작해서 한 12월, 1월, 2월까지 이어지다가 불과 한 2, 3개월 전에 이제 그 물량이 다 소화되고 6억 하던 주택 가격이 지금 8억대까지,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 한 20%에서 15% 정도 빠진 금액의 시장 가격, 이제 물량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전고점 대비 40% 이상 할인된 물량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금매라고 하는 물량들이 또 그렇게 많았냐? 뭐 1000세대 아파트 단지에서 기준으로 따지면 한 5, 6채 정도였거든요, 사실상. 그 물량들이 다 빠지면서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바닥이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첫 번째 가능할 건지, 두 번째 보합 상태로 갈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의 의견처럼 아니다, 이거는 이제 바닥이 끝난 게 아니라 추가적인 바닥이 더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찐바닥이라고. 그래서 더 내려갈 거냐, 이 세 가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같은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3번 더 내려갈 거라는 생각은 추워도 없고요. 일단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당분간은 여기서 추가 상승보다는 강보합 상태로 가지 않을까. 일단 우리가 이제 6억짜리 물량들이 빠지는 걸 다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6억에서 8억으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억에서 8억으로 떨어졌으면 집값이 싸 보일 텐데 10억짜리가 6억 됐다 8억 되니까 이제 비싸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부담을 좀 털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됐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최근 2, 3개월 올 상반기에 거래당 물량의 90%가 실거주자들이거든요, 사실상. 실수요에 의해 움직였던 시장입니다. 그걸 이제 입증하는 게 뭐냐면, 보금자리론이 이제 완판이 거의 다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주택을 많이 구입했다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실거주자들이,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샀다라고 좀 표현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려면 과연 투자자들이 시장에 얼마나 진입하느냐를 우리가 좀 여름 시장 이후에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오려면 아무래도 좀 제도적인 게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나. 일단은 뭐 제도적인 게 취득세 같은 거. 취득세 아직까지 지금 통과 안 되어 이제 있죠. 뭐 다주택자들이 제 투자자들이잖아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 취득세가 좀 많이 부담스러울 거고, 양도세라든가 요런 몇 가지 세금에 대한 좀 완화가 실거주, 네, 실거주 뭐 폐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해야지만 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기 전까지는 좀 강보합세로 한 연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한번 제가 이건 궁금해서 한번 예, 예.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년 4월이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가 있으면 풀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시적인 이벤트성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항상 선거 쉽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특정 인물이라든가 특정 당을 욕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선거 전만 해도 이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늘려주겠다. 라고 특정 당과 특정 인물이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 그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까지 임대사업자에 추가시켜주겠다라고 얘기했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좀 없애주겠다. 그리고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늘려주겠다. 그죠? 어쨌든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대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책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었죠. 그렇죠. 기대를 예.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루어진 게 있나요? 어쨌거나 국회를 통과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맞게 돼야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이제 선거 기간 안에 제 생각에는 세제에 대한 완화에 대한 이런 공약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그건 좀 보수적으로 좀 나올 것 같고요. 그건 덜 나올 것 같고, 아무래도 개발에 대한, 어쨌든 경기 활성화를 포커스를 맞춰서 특정 지역의 이제 개발에 대한 이슈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개발 가치에 의한 뭐 가격 상승 이런 게 좀 동반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값 반등에 대한 얘기들, 뭐 바닥을 확인했다 안 했다, 아니다, 뭐 더 떨어진다, 뭐 더 찐바닥이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제 오늘 뭐 우리 황현 대표의 생각을 듣는 시간이지만 제 생각은 한번 제 생각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수도권 집값이 하락이 둔화가 되고 이제 상승 전환 기조가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뭐가 또 붙냐면은, 그런데 집값 바닥론은 시기상조다. 아주 애매하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시기상조다. 올라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왜 소위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이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꼬리를 자꾸 내릴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뭔가 확신이 없거나 둘 중에 여지를 하나죠. 두는 게 아닐까요? 여지를. 그렇죠. 여지를. 뭔가 여지를 두거나 아니면 자기 확신이 없어. 그냥 네. 두리뭉실 묻어가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저희 부동산 DJ에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실제로 손님들과 계속 현장을 잘 아는 이런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하지, 전혀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본 이런 분들하고는 사실은 이 자리에 모시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알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이론적으로만 떠들 뿐더러. 제가 여기 사무실 오기 전에요. 광진구에 잠깐 들렸다 왔거든요. 광진구에 가서 이제 부동산, 이제 아는 부동산들 몇 군데 들렸다 왔는데, 광진구에 이제 분자역 쪽에 아파트들이 좀 많잖아요. 자양동. 뚝섬역 쪽에 아파트 많잖아요. 거기 모아타운 이번에 지정된 곳들. 급매물이 그냥 저가매물 싹 다 팔리고 지금 다 호가로만 나오는데요. 네. 그리고 팔려는 사람보다 매수 문의가 더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상. 거기다가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사실상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냐 아니냐를 논하려면, 그러니까 바닥이 왜 만들어졌냐를 알아야지 되는데, 바닥이 왜 만들어졌냐면 1%짜리 금리가 0.5%짜리 금리가 갑자기 5%까지 올라가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돈의 가치가 실물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아지니까 돈을 소유하는 게 자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거나 금리는 내려갔고,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갈 거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불안 요소, 심리거든요. 사실 심리, 부동산은 좀 심리의 장이기도 한데, 이런 불안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많이 종식되다 보니까 좀 많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본격적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시점이 좀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우리 부동산 DJ를 시청하는 이 시청자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들이 들어오면 이미 상승장이기 때문에 또 기차를 탑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자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는 이 부동산 DJ 구독자분들이 투자하고 싶은 지역이라든가 구입하고 싶은 주택이 있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항상 지난해 12월 달부터 시장을 면밀히 관찰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거래량이거든요. 그 거래량이 서울의 매매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이것이 가격을 올려주느냐 아니면은 가격이 더 내려가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표예요. 선행 지표라고 저는 보는데,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늘상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달에 559건이 최저 바닥으로 11월 달 되니까 700 몇 건, 12월 달 되니까 800 몇 건, 이런 식으로 늘다가 1월 달에 1417건, 드디어 1월 달에 1400건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2월 달은 배로 늘어서 2458건, 3월 달 2982건, 4월 달 좀 비수기인데도 3185건, 드디어 4월 달에 3000건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5월 달이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요? 13일, 13일. 우리 날짜를 잘 몰라. 13일이죠. 아직 그 절반도 안 됐잖아요. 6월이 지금. 6월 말이 되면 이제 5월 달 통계가 다 나오는데, 현재 지금 오늘 날짜로 2729건이에요. 2700. 그래서 4월 달 거래량을 뛰어넘을 것 같아요. 또. 계속 거래량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바닥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죠. 이 거래량이 정말 얘기를 해주는 게 10월 달에 559건, 10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 700 몇 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뭔가 거래량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 최근 역전세, 이거 뭐 요즘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뭐, 지난번에는, 뭐,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해도 미분양 리스크, 그 다음에 건설사 리스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면, 최근에 역전세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역전세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 역전세가 심각할 거다. 그래서 올 하반기 역전세 때문에 또 가격이 뭐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황현 대표님이 보셨을 때 역전세에 대한 고견을 한번 확실하게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정집을 지어주시죠. 역전세는 사실상 뭐 역전세가 왜 일어나면 돈이 없어서 일어난 거잖아요. 돈이 없어. 네, 집세 가격이 떨어졌는데 집주인이 내줄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건 이제 한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집값이 8억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전세가 6억이었는데 전세가 4억이야 이제. 2억 내줘야지 돼. 내줘야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출 받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누군가 돈을 대주면 그 역전세는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그거였잖아요. DSR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결국에는 DSR만 풀어주면, 그러니까 이제 그 보증금 반환에 대한 DSR이죠. 미반환 보증금에 관한 미반환 보증금을
보증금에 대한 DSR만 풀어주면 저는 이 역전세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게 그게 상당히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없는 사람한테는 DSR 안 풀어주면 되는 거고, 내가 세입자 있는 사람한테 풀어주면 되는 거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이자 내고도 나는 돈이 있지만 내 돈을 안 쓰고 대출 받아서 내주겠다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죠? 그걸 일일이 다 하나하나 캐치하기는 힘들지만 어쨌거나 이 DSR만 좀 풀어주면 역전세는 해결될 것 같은데, 앞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린 건 뭐냐면 현상 보지 말고 방향성 봐라. 그러니까 DSR로 이게 풀어져서 이제 역전세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아니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하면 2년 후에는 전세 대란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난 전세에 대한 시장에 대한 공포가 또 한번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역전세와 반대되는 너무 높은 금액의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또 시장에 또 혼란이 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왜 그 이유는 뭐 뻔합니다. 데이터로 이미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전세 물량이, 그러니까 2년 전의 전세 물량에 비해서 지금 전세 물량이 많이 줄었고, 그죠? 전세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전세 물량이나 공급 자체는 2년 후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지금 공급이 가뜩이나 지금 그렇죠. 없잖아요. 수급이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금리나 시점이거든요, 2년 후에는 또. 금리가 대폭 인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2년 후 전세 시장이, 저는 지금 전세 시장 역전세도 걱정되지만 2, 3년 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쓴다고 치면 4년 후에 전세 시장은 더 걱정된다, 사실상. 그래서 역전세 문제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 게, 물론 이제 그 시간 동안의 어떤 고통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입지가 좋은 이런 뭐 강남권이나 이런 데들의 역전세들은요, 금세 회복이 됩니다. 예, 금세 회복이 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은 잠실 주공 18,000세대 가까이 입주를 했을 때도 역전세 생겼지만은 그때도 1년 안에 다 원상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좀 불필요한 걱정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지금 계속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역시 전세가도 올라가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은 역전세 해소에 크게 또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지네요.